네. 네. 네, 오늘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네. 또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좀 네. 이렇게 잡아내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신 거죠? 네. 예. 자본시장 국장을 하고 계신 이윤수 국장 모시죠. 어서 오세요. 국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저도 생소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무슨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주로 자본시장법을 관장을 하고 예. 개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제재 관련된 부분도 하고요. 그런 자본시장 제도를 좀 마련하고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연극에 3요소가 있는 것처럼 사실 네. 자본시장에도 3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자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제도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누군가가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경제 행위라는 것이 어떤 제도의 틀 속에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룰 세팅 이런 네네네. 부분들을 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주가 조작하는 막 때려잡고 이런 데는 아니고 그런 이제 법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제도를 마련하시는 만드는 제도를 거. 만드는 곳이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뭘 좀 법을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을 고쳐보라 그러는데 너무 국회에 오래 있다. 특히 맞아요.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정무위 통과한 법도 법사위가 가서 굉장히 오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방송위에 통과가 돼 버렸네요. 맞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네, 맞습니다. 네. 요번에 통과된 법이 뭡니까? 어떤 크게 내용이에요? 세 가지인데요. 이게 네. 거의 이슈가 나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불공정 거래,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 예. 그다음에 얼마 전 4월 달에 라더견 사태처럼 시세 조정하는 행위.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조금 더 포괄적인데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는 무슨 어떤 호재가 있는 것처럼 뭐 속여가지고 투자자를 기망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형사처벌만 가능했어요. 징역 내지 벌금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주가 조작 범죄라는 게 사실 파악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조직적 지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법원에 가서도 이거를 양형도 들쑥날쑥.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법제는 부당이득을 얼마나 주가 조작꾼들이 벌었냐에 따라 가지고 양형이 결정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굉장히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봅니다. 네가 주가 조작 행위한 거하고 주가 올른 거하고 얼마 인과관계가 상관관계야. 확실히 있냐? 네네네. 이거 다른 보수적으로 요인으로 된 본다니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100억 벌고 5억 내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그런 하는 얘기가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권 범죄는 기본적으로는 징역이 1년 이상이고 부당이득에게 3배 내지 5배 벌금을 매기게 돼 있고요. 예. 근데 부당이득액이 한 5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징역도 3년 이상 하고 부당이득액이 50억이 넘는다. 그러면 징역이 5년 이상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거를 함부로 막 이거 부당이득이고 몇 억을 인정을 해주면 양형으로 쫙 이게 연결이 되니까 징역 10년 나고 이러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굉장히 못하는구나. 뭐 보수적으로 본 부분이 이제 네네. 십수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런 놈들이 이거밖에 처벌 안 뭐 받고. 처벌을 안 받고 그렇죠. 오히려 무죄가 나기도 하고 네. 또 징역이 나더라도 뭐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강모 사건처럼 집행유예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런 시세 또 조정하는 저지르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바꿨는데요. 예. 하나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겁니다. 예. 이게 법원까지 안 가고서 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조기에 환수하는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냥 금융위 같은 데서 막 때리면 돼요? 금감원 이런 데서? 예, 이제는 이게 공포 6개월 그냥 내년 초부터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할 때도 맥시멈 40억으로 해가지고 40억 한도내에서는 행정당국에서 과징금 때릴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어도 부당이득이 있으면은 원래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거 부당이득이 산정하기 어렵다
없다. 아니면 부당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패한 주가 조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런 경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라는 게 경제에 관련된 법에서 다른 법의 최고 한도가 보통 40억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무슨 부당 공동행위 이런 게 40억인데 그 수준에 맞게끔 그런 공정거래법 이런 건 사실 법인 위주인데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징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큰 네. 부분이고요. 과징금 신설이고. 예, 두 과징금 번째. 신설이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이게 어느 정도로 부당이익을 봐야 될까가 룰이 없었어요. 그 산정 방식을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반 행위로 얻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이거를 비용 공제. 예. 이거를 차액설이라고 그동안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차액을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네. 여기서 이제 제3의 요인이나 어떤 외부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어요. 네. 이게 뭐 매크로 상황이 좋았다든가 무슨 호재가 생겼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네. 부당이득이 현재보다는 굉장히 많이 산정이 돼서 네. 그런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부합하는 그런 합당한 그 처벌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질 수 그게 있습니다. 이제 소송 이제 형사 이제 법원에 가서 부당이익을 산정하던 거를 지금은 이제 법 체계로 부당이익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맞습니다. 룰 세팅을 한 거군요. 룰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새롭게 한 건 아니고요. 그 동안에 판례에서 쭉 축적된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새로운 법리가 도입된 건 아니고 그 동안의 판례를 법제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떤 피해자들 이 부당 행위자들도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가 하게 되면 이 정도 이거 부당이득해서 이런 형량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예방 기능도 분명히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주가 조작 범죄라는 게 그 주변에 있는 내부자 아니면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라다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명을 수백 명을 막 끌어다가 시세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변심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범들 또 내부자들의 진술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꼭지가 자진 신고 자수한 경우는 당연하지만 어떤 진술자 공범이 그런 주가 조작 범죄를 이렇게 알려준 경우에도 감경한다. 과징금이나 형벌을 감면하겠다. 그래도 마약 수사나 뭐 이런 데 쓰는 맞습니다. 방법이잖아요. 마약 굉장히 그런 범죄에서 중범죄에서만 쓰던 부분을 이번에 조직적 증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입법례보다는 조금 적용 범위를 넓혀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런 주가 조작 범죄를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에다가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까지 있습니다. 20억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그 실질적에 부합하게 많이 드리려고 하고 근데 시행된 예. 일 많이 없대요, 국장님. 그 네. 제도가 있는데 네. 신고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지. 주가 조작하는 애들 저기 핵심 뭐 멤버라든지 그 수법을 네. 내가 알려주시면, 파악해갖고 예. 신고하면 20억까지 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선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은 우리도 그거를 뭐 포상금을 줄 때 뭐 맥시멈이 20억이지만 뭐 이것과 하고 저것과 하고 너도 가담했잖아 등등 하면은 실제로 주는 돈이 뭐 한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아. 많이 해서 드리고 그 신원 보장은 좀 해줍니까? 많이 해줍니다. 예. 야, 니네 정프로가 다 얘기했어, 예. 임마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진짜 예. 큰일 납니다. 네. 신고했더니 예. 주범들한테 막, 야, 너 다 불었어, 임마. 맞습니다. 지금도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게 있어서요. 네. 그렇게 신고하신 아니 근데 분들의 그게 그런 저희가 보장이 볼 됩니다. 때는 그 세 가지 그 개정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과징금을 금융당국에 도입하는 네. 부분도 그동안에 약간 좀 사법당국에서는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하면은 중요한 범죄를 그냥 과징금만 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고 예. 또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경우에도 법원 쪽에서는 이거를 너무 세팅을 해놓으면 오히려 피의자의 좀
보호에 반하는 거 아닌가. 또 새로운 어떤 산정 방식이 생기면 그거는 또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 등등의 우려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법안이 한번 만들어서 통과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통과된 부분이 저는 내년 초부터 이게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주가 조작꾼들을 엄벌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저 일반 투자자 주식 시장에 지금 일반 투자자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2019년 말에 한 600만 명이던 게 한 작년 말로는 거의 한 2배 이상 됐으니까 어떤 일반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면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과징금을 어때요? 안 내면 과징금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저희가 이번 세 가지 외에도 네. 이게 주가적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 3단계 법안이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주가 조작한 자들은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안 한다. 꽤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예 이런 저 제도권에서 제한하는 게 그럼도 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5월 11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쭉 타고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는 아까 말씀하신 거 경제적 이득을 어디다 숨겨놓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는 증손이 단계에서 지급 정지를 하는 그래서 딱 계좌를 동결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하반기 중에 금융에서 법안 내용 발표를 하고 법 개정을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효과적인 환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2단계, 3단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한 10년 또 걸리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1단계 법안이 탄력을 받아서 네.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방송이나 이 언론 매체에서 이게 주가 조작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먹는 굉장히 안 좋은 범죄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탄력을 받아서 이런 법안들도 금년 내년 중에 다 될 그래서 저희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하려고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취지로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보호하는 어떤 이런 개정 법률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은 그 법률안을 쭉 팔로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 네, 소관 상임위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또 법사위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또 법 통과된 이후에 집행하는 데는 얼마나 타임렉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법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쭉 한번 팔로우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도 엄청 피해인데 그 리딩방 뭐 이런 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일반 네.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사기를 치는 세력들도 생기고 이런 요번에도 보면 그렇게 리딩방을 통해서 시세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데요. 못 잡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우리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또 6월 27일 날 정무위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법사위 대기하고 있는 법 네. 개정에 뭐가 있냐면 이게 투자자문업은 우리가 정식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 그 1대1로 유료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유사 투자자문이라고 유사라는 거는 뭐 투자자문까지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채팅방을 열어가지고 뭐 그런 주가 조작을 한다거나 텔레그램 이런 네.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채팅 이렇게 양방향 채널 열면 너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고 너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되는 투자 자문업자야라는 걸로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채팅방도 인가받아야 되죠, 그거는. 네. 네. 그래서 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그런 채팅방을 열 수 있도록 해서 뭐 투자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리딩방 워낙 이게 IT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유명한 학자나 어떤 금융계 인사 이름을 걸고 나오는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사칭 거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유명한 학자 아니라 제 이름을 사칭하는 예.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 유명하신 분들 일단 이름을 걸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식 이런 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리딩방이 정식 투자 자문업자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정식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이 금감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그 조회 시스템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도권 금융회사 예. 조회. 네. 예. 그리고 사칭한 그런 오픈 채팅방은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신고해도 안 되던데.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네. 이것도 카카오가 그러면 뭐 불법으로 확인 방은 좀 바로바로 차단을 해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또 카카오가 이게 대화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죄 판결이 있지 않는 한 제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투자자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아니 방법을 근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사칭도 그렇지만 이제 아까 쌍방향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할 수 있었던 거를 쌍방향으로 투자 자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방향 말고 쌍방향 쌍방향. 말이죠. 예, 쌍방향이 그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할 수 있게 네,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은 그냥 신고하는 거고 맞습니다. 투자 자문업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거의 인가의 만약에 순간 등록을 이거를 하기 안 때문에. 하고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 이 투자 자문업을 취득을 안 한 상태 쌍방향 하는 거는 이제 다 불법이 되는. 불법이 돼서 그렇게 등록을 안 하고 그런 행위를 영위를 하면 네.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좀 많이 나오도록 할 너무 예정입니다. 약한데 1년 이하고 3천만 원이면. 1년 이하에 3천만 원 이하면 거의 다 그냥 집행유예라고 봐야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네네. 부당이득 산정 방식 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용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면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근절될 수 있도록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력도 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법제도가 그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맞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 통과한 예, 본회의 금요일날 통과했습니다. 예, 다 완전히 끝난 예, 거죠?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공포만 이번 달에 하고 그러면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니까요. 그래요.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앞으로도 뭐 그런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론 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네. 저희 좀 알려주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희들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오신 김에 여쭤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 선진화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자사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자사주를 사서 그냥 갖고 있거나 이게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그 애플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외국은 다 자사주를 하면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 제도에 대한 좀 방향 전환이 좀 필요치 않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부에서 작년부터 우리 시장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일반 주주의 권익보 또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이걸 양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주 권익보 이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 이게 자사주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한 거는 참고서 말씀드리면 예.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물적 분할 해가지고 이게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물적 분할은 저희가 정책 3종 세트를 해가지고 공시를 강화한다 할지 예. 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다 주고 사주라. 또 자회사 상장할 때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요즘 물적 분할 이슈는 별로 예. 줄어들었고요. 다음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상장사에서 스톡옵션 받은 거를 내부자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던져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혼란을 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내부자들은 주요 주주나 임원들은 사전 공시해라라는 것들도 정무위 법안 소위로 5월 16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팔로우 해보실 만한 네. 이슈고요. 그다음에 M&A 할 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배 주주들만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네. 우리도 선진화를 봐서 그런 부분들이 5월 30일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제도는 대부분 법 개정 사항입니다. 하위 법령 사항이 그렇군요.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5월 네. 30일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선진 시장에서는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쓰이죠. 주로 활용이 되는데 우리는 왜 어떤 대주주의 어떤 지배력 확대, 어떤 그런 거에 어떤 승계의 편법적인 수단 이런 걸 활용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우리는 또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또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사주를 기업의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 어떤 현실적인 수요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양쪽을 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제도 개선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야 이제부터 우리 자사주 소각도 의무화하자 아니면 야 자사주 이거는 다 시청에서 다 빼버리자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과한 방법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되는 법으로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나가기보다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아까 물적 분할 말씀드렸지만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가 갑자기 또 신주 배정이 되는 부분에서 어떤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자사주를 있을 때는 의결권이나 배당권이나 이런 권리가 없는데 이렇게 인적 분할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데라는 부분. 그리고 자사주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좀 더 이거는 시장에 알리고 공시를 강화하자. 그리고 인적 분할한 다음에 다시 재상장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또 심사를 하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금융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하반기 중에는 방안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못한 사람들 네. 경제적 이득, 네. 그거 좀 확실하게 좀 한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좀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속이 약간은 좀 풀릴 것 같아요. 예. 돈 막 몇백 몇십억이 벌었는데 뭐 1억 띵 하고 나오면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를 시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번에 좀 제도 개선하면서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면 우리 시장에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믿고 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본시장 환경이 돼야지 이게 선진화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거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네.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겠습니다. 예. 돈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아니 어쨌든 그 자본시장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이제 네.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에 관련된 규제 뭐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팔로우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좀 더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이분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법제도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시행을 좀 잘해 주십시오. 네, 네. 사실 디테일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위 법규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제도가 되는 부분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은 또 하위 법령에서 어떻게 이거를 규율을 잘하는 네네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중요한데 그 뒷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끝으로 네. 하도 말씀들이 많으셔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매도 상환 기간 이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개인들한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뭐 혹시 안건이 있다거나 혹시 뭐 그 생각하시는 게 공매도 있습니까? 부분은 네. 공매도 제도를 기관하고의 어떤 개인하고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 얘기도 많이 개인 하셔가지고 투자자들은 그게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공매도라는 기법을 기관 말고 개인들한테 이거를 권장해 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너무 리스키하고 그래서 근데 그 어느 정도 능력이나 리스크 감내 능력이 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네. 담보나 이런 부분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개인들은 대주해가지고 기본적으로 90일인데 그거를 계속 리볼빙을 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개인들은 그런 그 상환 기간이 기간이 제한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예, 말씀이세요? 없도록 그 부분 지적들이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90일인데 왜 우리도 신용대출하면은 매년 계속 리볼빙 하잖아요. 별다른 이슈 없으면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90 곱하기 1 곱하기 n 해가지고 이거는 개인들은 조금 코스트가 들더라도 이거는 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네. 야 90일 넘게 너 대처하는 거는 너 왜 하는 건지 당국에 소명해. 라는 부분에 가지고 불필요하게
길게 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레귤레이션이 작년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등 때문에 개인들이 뭐 불이익을 얻는다 이런 건 사실 그 기간 이슈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좀 네. 있는 것 같군요. 네. 금융회사에서 리발빙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네.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제도는 그렇게 개선돼 있고 그 발표도 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외국인요? 예. 외국인은 보통 다 기관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 기관으로? 시장은 기관들 시장은 공매도 관련된 거에 레귤레이션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관들끼리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쪽 개인들 쪽은 저희가 정부가 조금 증권금융이라든지 증권회사들한테 뭐랄까 약간 좀 푸시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 기울어진 있도록 자꾸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정을 하고 이미 발표도 돼 있는데 네.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개인도 기관도 90일에서 이제 연장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윤수 국장님. 네. 원래 이제 이윤수 씨가 저 가수 유명한 분 아니에요? 먼지가 근데 되어 먼지가 돼요. 있습니다. 아 모르세요? 저는 몰라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그죠? 바하의 선율에 젖는 날에는 예. 그 노래 아주 젊을 때 많이 아니, 불렀죠. 국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보직 또 또 어디 가세요? 네. 금융 그 내부의 금융정보 아, 분석원이라고. 예, 거기도 또 뭐 가상자산에서 또 네. 네, 여러 가지 다 할일이 잡아들이세요. 있으니까. 네. 예. 잡아들이시고. 다 잡으면 어떻게 해.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마디 네네네네. 저희가 그런 일반 주주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에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이게 글로벌 시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한 30%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럼 외국인 투자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분도 지금 많이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아이디랄까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거거든요. 한국에 투자하려면 좀 아이디 바도화라는 부분, 아이디를 폐지하고 통합 계절도 활성화하고 장외 거래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규정 개정이 되면 이것도 연말부터 시행이 돼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요. 또 배당 절차도 금년 초에 좀 바꿔가지고 개정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상법 유권 해석으로 이제 배당금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깜깜이 배당을 없애는 부분을 했고, 근데 이게 연말 배당도 있지만 분반기 배당을 하는 큰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것도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4월 13일날 발의가 돼서 이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훨씬 그런 배당 절차도 선진국화되고요.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또 영문 공시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인 데부터 해서 자산 규모별로 영문 공시도 바로바로 하면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최근 MSCI에서도 그런 자본시장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분류 평가할 때도 이게 한국의 어떤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글쎄, 하고 보도가 이게 제도 개선되고 인베스터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면 내년에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그런 부분은 이게 뭐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제대로 선진화 노력을 쭉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출근길에 이렇게 바쁜데 들러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